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채팅창에 김영일 전문가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부부터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 2부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출석 체크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님 오셨군요. 또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2부도 출첵이요 하셨습니다. 오늘 2시간 꽉 채워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박님, 목요일에 웬일이시지? 라고 하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로 목요일에 또 모셨습니다. 남양님께서도 갑자기 나오시니 더 반갑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정희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은하수님 또 똥꿈 대박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닉네임도 보이네요. 하늘이 님도 잘 오셨습니다. 테디님, 벙벙님, 오렌지님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2부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도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가운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일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전망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또 아주 좋은 장은 아니거든요.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정말 선별적인 매매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상 대형주 위주의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뭐 삼성 SDI 등등 해서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약간은 이제 대형주로 인식이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장 분위기가 과연 좋은 건가? 이렇게 좀 체감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대형주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형주는 꾸준하게 잘 상승이 나오고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중간선거, 뭐, 그 다음에 FOMC 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간선거가 있을 때는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다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슈들도 사실 이제 시장을 조금 올려줄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고 빅스텝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환율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라든지,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위협했었던 그런 이제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취임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전기전자 업종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좀 잘 받쳐주는가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역시나 이 가장 근간이 되고 체력이 되는 업종은 저는 아직까지 전기전자 업종이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뭐 반도체나 혹은 이제 2차 전지 그 외에 전기전자 업종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면서 체력을 좀 갖춰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뭐 중소형주까지 같이 순환이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은 생각보다도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역시나 선별적인 매매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실질적인 어떤 강력한 호재가 존재하지 않고
우려감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혹시나 이 우려감이 완화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도 마찬가지로 실망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7월, 8월에 굉장히 좀 잘 나타났었죠. 이제 어느 정도 긴축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차오르다가 CPI 발표되고 나서 바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뭐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즐기면 되죠. 반등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는 기회로 분명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 그러면서 왜 선별적인 매매가 중요하느냐.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급등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슈가 있는 한에서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게임주들을 봤을 때 위믹스 관련된 위메이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온 반면에 다른 게임주들은 반등 나온 듯 하다가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처럼 어느 정도 이슈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저는 11월 달, 12월 달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수익을 좀 챙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별적 매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특히나 11월, 12월 달에 선별적인 매매를 잘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수익을 조금 많이 챙겨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화목한 그리고 즐거운 이벤트들이잖아요. 그 즐거운 이벤트들을 또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별적 매매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물론 반등이 기대되는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별적인 종목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공감하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별적인 종목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에 대한 힌트와 꿀팁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담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2부에서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할게요. 동양파일 가지고 계십니다. 5,34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넘었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동양파일이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동양파일은 콘크리트 파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건자재 관련된 부분이죠. 때문에 최근에 이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이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역시나 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 분함도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건자재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를 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원가 인상에 대한 이 판가 전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상태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자재 건설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황에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이나 건자재나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현재 상당히 침체기에다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건설 업체들이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뉴스들을 보는데 중소건설사들이 조금씩 이제 이 부도가 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벌써? 생기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시위도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건설 업황이 사실상 지금 좋지가 않아요. 건설 업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동양 파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제 좋은 이러한 거래량이 들어왔냐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동양 파일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건설 업황, 건자재 업황에 비해서 이제 이 원가 인상분에 대한 판가 정리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콘크리트 파일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 실적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건설 업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해외 건들에 대해서는 수주를 좀 굉장히 좀 잘 따내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해외향으로 조금 수주를 잘 따내오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건설 업계가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완전히 짚어준 구간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쪽에 굉장히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상승을 좀 노리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비중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승을 나온 구간을 보게 되면 약 4,000원 근처 구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4,000원 근처 구간에 또 매물대가 있죠. 때문에 이 4,000원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4,000원이 굉장히 좀 주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주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이유는 윗구간에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00원으로 잡고 가시면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동양파일의 물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이제 윗꼬리를 그린 구간이 있었어요. 윗꼬리를 한 번 그렸고 그 다음에 두 번 그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4,000원 구간에 이 매물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을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순전히 이제 물량을 털어낸 거니까. 그런데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물량을 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동양파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두려움이 큽니다. 실적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 3분의 2 정도가 예상 컨센보다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줬는데 반면에 이제 뭐 최근에 애플이나 혹은 이제 뭐 마이크론테크나 그다음에 뭐 알파벳 같은 이러한 이제 미국의 좀 큰 기업들은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큰 상태죠.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 우려감이 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거나 혹은 이제 좋아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로 밀어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져서 한 차례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4,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지정을 하시고 4,0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부근 근처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 범위를 약 3,100원에서 3,40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손절 라인은 일단 3,000원으로 좀 지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3,100원에서 3,300원 이 정도 밴드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시고 이 구간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셨다가 올라오면 4,000원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전략. 그 다음에 혹시나 시장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만약에 이 동양 파일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 긍정적인 관점이 혹이나 꺾이게 된다면 3,000원을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노리는 전략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량 살아있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뭐 충분히 추가 매수만 잘 진행을 하면 수익적인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때문에 손절 라인만 잘 진행을 해서 안내드렸던 추가 매수 단가 범위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서 4,000원 목표가 가지고 한번 오히려 좀 손실 만회보다도 수익을 좀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동양 파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100원에서 3,400원 사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3,000원을 손절 라인 체크해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하신 이후에 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거든요. 수익을 꼭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목요일 특별한 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연말답게 조금은 더 따뜻하고 배부르게 보내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들 필요하겠죠.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제대로 들어가는 타이밍, 또 앞으로 전망들 확인하시면서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배고파님 오셨네요. 저도 좀 배고파서 딱 보였나 봐요. 비추님까지 인사드리면서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KMW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200원에 7%입니다. 28,200원에 7%.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이 종목? 매수한 지는 몇 개월 됐는데 저번에 3만 원대에서 네. 조금 물 좀 타갖고 좀 낮췄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보니까 계속 실적도 좀 안 좋고 그래갖고 시간은 많은데 또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자금도 조금 있는데 이게 안 올라오고 떨어질 것도 같아서 네네. 이 전략을 이걸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KMW 지금 차트적으로나 주가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전략 세워볼게요. 김형일 전문가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통신장비 5G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또 긴 조정의 구간을 아직까지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올해 정도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해외 수출 향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MW 같은 5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해외 수출을 좀 잘 이뤄내면서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 커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 5G 망을 또 다시 한번 재구축하고 인프라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또 잘 이뤄내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판단이 됐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 당장에 또 크게 늘어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이제 섹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5G 쪽은 분명하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제 바닥 잡고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은 잡아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5G 통신망이 다 쓰여야 되거든요. 자율주행 도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우주항공에 이제 위성을 띄운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통신 장비가 다 필요하고 통신 기술이 다 필요한 그러한 이제 산업 군들이기 때문에
5G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관련이 되면서 수혜를 받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구간을 기다리는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최근에 반등 자체도 어느 정도 조금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나올 때까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수출을 다시 한번 늘려나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때까지 뭐 다시 한번 또 기다리는 그런 이제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단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단가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 이제 22,000원부터 24,000원 정도까지 지지라인 조금 확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5G 통신 장비 업종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5G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그래도 이 수출량이 다시 한번 또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밴드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저는 그래도 한번 매수가 탈출기에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28,000원 정도 이후부터 매물대가 좀 두텁게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28,000원 정도까지는 바닥을 뚫지 않는 한 분명히 좀 기회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아마 어느 정도 좀 기다리며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은 돼서 KMW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지를 먼저 주요하게 보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매물 구간이 28,000원 근처 구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손실 만회를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이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수급이 쫙 풀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소형주들은 한번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테니까 일단 KMW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바닥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만 주요하게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을 조금 이 대응을 하시다가 반등 구간을 잡아가게 되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정도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22,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저는 열려있는 구간이 조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2,000원 이탈 시에는 약 한 18,000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22,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은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조금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서 향후에 이제 5G 장비 업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실적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노려서 손실 만회를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KMW 중요한 가격 라인을 체크해 드렸어요.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 지지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또 한번 올라온다면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셔서 저희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모든 내용들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출석 체크 잠깐 할까요? 무쏘님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기호님 반갑습니다. 파이파이님과 또 블루스톤 김님 또 2부에
2부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저희 이 시간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레귤러님 또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또 우상향님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시간 맞춰서 차근차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님 2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2부 괜찮으신가요? 종목이라든지 정보 잘 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장들 이겨내고 또 버텨낼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테디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조선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영애 전문가님, 흑자 전환과 함께 또 오늘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조정받고 있는 조선주들 다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사실 조선주는 워낙에 수주에 대한 소식도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제 조선업이 근데 그중에 문제가 이제 인력난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또 대응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조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조선주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는 보고 있어요. 이제 조선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많이 또 좋은 상승들을 보여줬잖아요. 올해 이제 가장 핫한 섹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네. 이 태조 이방원 중에 그래도 저는 가장 선두를 이끌었었던 그런 이제 섹터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선주의 이제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K조선에 대한 힘이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외국에 보여지면서 계속적으로 이 수주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도 수주량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이제 이 내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실적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실적까지 해서 조선 업황은 정말 뭐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인 게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선주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진입 구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는 건 좋으나 아직까지 저는 조선 쪽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조금 더 그냥 관심으로 지켜보다가 진입 구간을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뭐 현대위포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저는 이 조선주 중에 조선 기자재 중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카본이다라는 종목이거든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본행제 관련된 종목인데 뭐 이처럼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뭐 태강 같은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체적인 조선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모두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제 좀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종목들에 진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테마나 이슈, 모멘텀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나 수급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와 있어야지 올릴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받쳐 놓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선 업황의 이 단계는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네옴시티와 2차전지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도주들을 굳이 놓치고 이 아직까지 좀 힘을 모으지 않은 조선 쪽에 저는 진입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금 힘을 모으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을 모은 다음에 터트릴 만한 시기가 되면 분명하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뭐 태광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조금 힘을 모으다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주체가 힘을 강하게 들이밀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또 주목을 하는 구간이 출현을 한다는 겁니다.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주목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런데 아직까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차익 실현의 관점만 조금 있을 뿐이지 힘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의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까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놀이공원을 가서 굳이 이제 굉장히 좀 즐거운 놀이기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줄 서고 굉장히 핫한 놀이기구가 있는데 굳이 이제 재미없는 놀이기구 가서 저는 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야지 또 알차니까 저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좀 시선이 쏠려 있는 수급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조선주 쪽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은 힘이 더 필요해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좀 수급이 터져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한번 받아줄 때 그때 한번 진입을 노리면 또 저는 분명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별적인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해 주시는데 종목 선택 중에는 섹터에 대한 선택이 먼저여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살짝 시장의 관심이 멀어져 있다라는 점. 분명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힘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함께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조선주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분명히 힘이 실리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문의 주시면서 좋은 기회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저희 유튜브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회사 망할까요? 라는 질문을 같이 올려주셨거든요.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물을 타는 건 좀 위험하겠죠? 애플이 폴더블 폰 만들 때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세경 하이테크 11,700원입니다.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인데 어떡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이 가장 이제 주요한 제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수요 둔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수요 둔화, 소비 둔화에 대한 심리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애플에서도 감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그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세경 하이테크의 실적 자체도 지금 현재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왔다가 또 흑자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실적이 당장 이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은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망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망한 회사는 아닙니다. 망한 회사는 분명히 아닌데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환경이 이 기업 자체의 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 소비 심리는 저는 분명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폴더블 폰이 이제 점차적으로 대중들의 좀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Z 플립이나 그다음에 뭐 폴드, 그다음에 뭐 애플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청자분께서 이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드라마틱한 실적 회복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 또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기는 힘든 종목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거의 좀 메말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한참 거래가 됐던 구간 대비.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업종 자체도 한꺼번에 이제 뭐 이 전기차나 혹은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혹은 이제 뭐 신상장주, 폐배터리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한 번에 쏠리면서 이제 뭐 일주일 만에 100%, 200%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죠. 업종의 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 폰 필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 시장 환경을 이겨내기에는 살짝 이 업종의 힘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부분 좀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또 정리하기에는 아무래도 또 마찬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매수가가 높이 있는 종목들은 항상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이 좀 다른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 다행히. 10% 정도만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른 비중으로 이제 충분히 종목 운용은 가능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상당히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겠지만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 수익을 좀 챙긴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또 해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칭을 진행을 했다가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저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신저가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 좋은 이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반등 구간을 잡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1차적으로는 뭐 15,000원, 그 다음에 뭐 2차적으로 17,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좀 대응 구간을 잡아 나가면서 그때그때 시장 환경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비중을 덜어낼지 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당장 하지만 지금은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그리고 손절로 진행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세경하이테크는 조금 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좀 밀어놓고 다른 종목으로 좀 최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을 챙기다가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폴더블 폰의 수요에 대한 증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당연히 폴더블 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세경하이테크는 분명히 주가에 대한 반응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때 그때 한번 대응을 좀 노려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좀 해칭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경하이테크 일단 보류 의견 드렸네요. 어디 잘 넣어놓다가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네 싶을 때 꺼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디 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두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 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작은 소나무님 출석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레제비츠라는 닉네임 보이고 있고 꽃방울님 오랜만입니다. 요즘엔 눈팅만 해요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가끔 이렇게 인사도 같이 나눠주세요. 밀렵꾼님 잘 오셨어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귤러님의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SFA 올려주셨고 매수가는 39,000원,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오늘의 종가가 매수가 거의 근처네요. 38,8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최근의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한 종목이거든요. SFA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SFA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IT 공정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설비 투자를 좀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맞는 그런 이제 업황에는 속하게 됐죠.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정말 좋은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삼성 SDI가 이렇게나 좀 많이 오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는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매물 구간을 이렇게 다 뚫어버리면서 이제 갈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가 이 정도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주도 섹터의 흉내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에는 주도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주도 섹터가 굉장히 좀 잘 받쳐주면서 이제 떨어지는 지수를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분위기를 봤을 때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이 주도 섹터에 최대한 이제 뭐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SFA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설비를 굉장히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쪽은 이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 셀 업체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 SDI나 뭐 LG엔솔, 뭐 그 다음에 LG화학 뭐 등등 해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랑 그 다음에 뭐 소재,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폐배터리 정도를 들 수가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장비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뭐
좀 이득을 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수혜를 보고 있지는 못한데 분명하게 저는 장비 쪽도 한 차례 순환이 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소재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직접적으로 이제 이 필요하게 되는 이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광물이나 소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이 리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핫했었고 당연히 이제 폐배터리가 핫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이 소재에 대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핫했었던 겁니다. 이제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부족한 광물들을 캐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폐배터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는 1차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직접적으로 이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설비나 혹은 이제 공장들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당연히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도 분명하게 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반도체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제 상승이 나올 때는 장비 관련주들은 좀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때문에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SF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2차 전지 장비는 순환을 받고 있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라면 조금 더 이제 두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런 이제 시도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을 또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 앞에 구간은 좀 매물을 소화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는 해줬으니까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 SFA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성격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앞에 또 매물대가 두터워요. 지금 보게 되면 4만 원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봤을 때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이 좀 주목하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SFA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세로체들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같은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반등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쪽에는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물대로 바로 뚫어주기에는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너무 크게 잡아가지 마시고 이제 약수익 정도로만 일단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만 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2차 전지 장비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 4만 원을 뚫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약수익 정도에서 그냥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한번 좀 시작을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재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또 지지라인이 조금 확실해요. 이제 어제 저는 저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 37,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7,500원을 이탈 시에는 저는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37,5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36,000원까지 이탈을 했다가 지금 현재 이 37,500원이 다시 한번 향후에는 또 상승이 나올 때 매물대로 작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웬만하면 비중 축소 적어도 그 다음에 정리 쪽으로 조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4만 원 목표가로 좀 잡아가시고 약수익 정도로 일단은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SFA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4만 원에서 매물대가 좀 두꺼운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7,500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다우랑 나스닥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우는 1%대 지금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낙폭을 계속 또 줄여 나가는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어서 일단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또 미국장 변동성이 커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 상황에서 이 시장이 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내일장 우리의 또 출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블루스톤 김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
가지고 오셨고요. 11만 8천 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더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수익 보고 계시고 이 종목이 이제 바닥 찍고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청자님께서도 이 바닥권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 수익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수익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짝 멈출까요? 저는 살짝 멈춰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IT 서비스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3분기에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나왔어요.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신규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한 사업이 IT 서비스 플랫폼 쪽이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IT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진행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에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의 캐파 자체가 워낙에 또 탄탄한 기업이기는 해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항상 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일단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지금 이 말은 최근에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 SDS가 뭔가 뭐 뛰어난 실적이나 혹은 이제 뭐 보유한 모멘텀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 결과적으로 매물 구간은 일단은 이 12만 5천 원 정도에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물대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60일선을 또 바로 저항 라인을 앞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60일선에 부딪히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매물을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이 12만 5천 원 구간의 매물이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뚫어줄 만한 힘이 아직까지는 저는 모여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왔고 아직까지 무언가 이 이슈, 매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지지라인은 오늘 저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만 1,500원이 되겠네요. 12만 1,500원까지 일단은 두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찌됐든 뭐 추세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두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오늘 저가까지만 12만 1,500원까지만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12만 1,500원까지만 두고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뭐 12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13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거든요. 13만 원까지 노린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한 3, 4%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권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기다리면서 추가적으로 뭐 3% 정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뭐 12만 5천 원 근처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좀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오히려 좀 수익 순환을 노리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 SDS는 좋지 않을까. 때문에 뭐 순환 쪽에 조금 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S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렸고 12만 1,500원 그 선에서는 꼭 익절을 해보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추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고요. 동화기업 매수하고 싶어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동화기업 오늘은 65,1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9월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떤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이 건자재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으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자재 혹은 이제 건설 쪽의 업황은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이 지지부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동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아기업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하게 조금 보유를 하고 있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전액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재 쪽, 건자재 쪽보다는 이제 전기차 쪽을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액 사업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뭐 시장에서 충분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아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역시나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 크게 이 탄력을 받을 만한 구간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좀 짚어주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저는 뭐 반등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7만 원부터 해서 굉장히 조금 이겨내야 될 만한 매물 구간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해서 매물 구간이 굉장히 조금 두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큰 수익을 위해서 이제 좋은 수익을 위해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건데, 동아기업은 바닥을 잘 짚어줬다라고는 하지만 이 2차 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이제 업황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바닥을 최근에 좀 잘 짚어주려는 그런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많이 두터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7만 원을 뚫어주지 못하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염두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일단 동아기업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가를 확실하게 좀 정하고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저가 부근이 약 6만 2천 원 정도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6만 2천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을 또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6만 2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확실하게 좀 진행하시는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 구간에서 이제 위에 매물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7만 원 구간 1차 목표가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7만 원 구간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동아기업을 접근 시에는 좀 빠른 종목 순환에 맞추어서 트레이딩에 조금 이 중점을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아기업 진단 도와드렸어요. 넘어야 되는 언덕들이 여러 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넘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빠르게 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나 오늘 진단 못 받아서 너무 아쉬워 하시는 분들, 내일 미스터 진단 시간에 김영일 전문가님 또 나오신다고 하거든요. 미리 예고를 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